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새로운 감염 양상이 등장하면서 3차 유행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3차까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수습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 이 지역사회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특히 지금 지난 1차, 2차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차 때가 이제 대구 경북의 신천 지발 이때였던 예. 것 같고 2차 때가 이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의 상황.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닷새 연속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200명대를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300명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1차, 2차는 어딘가 중심 집단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신천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 같은 중심 집단이 있어서 네. 그 중심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그 원인 집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검사를 하면서 격리를 시키고 예. 한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걸로 유행을 차단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사실은 이런 중심 집단이 없습니다. 지금 감염되고 있는 경로를 보고 있으면 다양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 이건 어딘가 하나의 원인 집단이 있다기보단 이 조용한 전파가 각 지역사회에 많이 퍼졌다가 이게 임계치를 넘기면서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사실 이게 1차, 2차 때보다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그런 원인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에서 명단 받아가지고 다 연락해서 전수검사 받아라라고 했고 예. 2차 때는 광화문 집회 이제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관광버스의 그 명단들 다 확인해서 또 검사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매개점이 있는 곳이 없다 보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제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위험 집단들,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 쪽이나 의료기관 쪽에 대해서 이 한번 감염이 퍼지면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선제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좀 가려내고 있는 중이고, 예. 그 외에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접촉을 좀 줄여서 감염을 차단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요양병원 그러면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수검사 다 해서 확진자가 있는지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예. 대신에 지금도 집단 감염이 터질 때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검사를 통해서 거기 집단 감염과 연루되어 있는 확진 환자들은 차단해서 이 조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2단계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 1, 2, 3단계 때 2단계를 한번 해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 2단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2단계가 그때 2단계보다는 조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던데 그때 수도권이 2.5단계라고 저희가 불렸을 때 예. 했던 조치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2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녁에 모임과 약속을 하기 어렵게끔 좀 끌어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점이나 식당 혹은 호프집 같은 데서는 아예 좌석 착석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당구장이나 노래방이나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같은 부분들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안 됩니다. 이런 9시 이후에 좀 영업 제한을 통해서 모임이 좀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 하나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굳이 저녁 시간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좀 위험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그런 이 집합 시설들에 대해서는 100인 이하로
이 입장 인원을 통제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카페 같은 곳은 아예 착석이 안 되게끔 좀 이래 테이크아웃만 하게끔 해서 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시설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밀집도를 낮춘다 네. 하는 게 이번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 내용들입니다. 예. 수도권은 2단계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부 좀 확진자가 더 나오는 곳은 1.5단계 돼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지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2단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그렇죠. 예. 서민 경제의 피해를 좀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난번 이제 3단계 체계로 저희가 운영을 한 뒤에 내부 평가에서도 네. 이게 감염 위험도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나는데 네. 일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분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가장 위험한 수도권 쪽 이쪽 감염을 통제하는 데 2단계를 지금 적용하고 예. 그 외에는 지역별로 감염 위험성이 좀 있는 곳들은 1.5단계를 운영하면서 이제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보니까 349명입니다. 예. 뭐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평균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이제는 뭔가 확산세가 누그러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평균 환자 수의 의미들보다는 네. 현재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중반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환자가 죄송합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가 되죠. 네. 지지난주 주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매일마다 더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증가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발생이 증가하는 추이가 꺾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프가 우상향해서 꺾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전체 국내 환자 발생이 100명 미만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줄을 거듭하면서 하루에 새로 발생하는 환자 수가 150명대, 200명대, 250명대 그리고 지금은 300명대 쪽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300대에서 250대, 200대로 낮춰지는 모양새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한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금주 말 정도까지 혹은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음압병상이라든가 중증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병상 수는 아직은 괜찮습니까? 예,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중환자실들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는 한 100개 이상의 중환자실이 여유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계속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중환자는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보통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한 2, 3주 뒤쯤에 의료 체계 쪽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민 모두가 긴장 늦추지 말아야겠는데요. 예. 방역 당국에서 좀 국민에게 꼭 이것만큼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크게 세 가지를 지금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각종 모임과 약속이 많아질 텐데 예. 요즘에는 사실 언제 어디서 걸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네.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하거나 꼭 연기해 주시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실내 다중이용 시설들, 특히 이런 다중이용 시설들의 특성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사우나라든지 좀 격렬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이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실내 다중이용 시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상이 있거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확진자를 찾으면 예. 대개 한 3차 이상까지 감염이 확산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추적해보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전문가 연결해서 좀 심층적으로 지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워낙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장소에서 네. 어떤 일관성 없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유행 형태, 그러니까 소규모의 감염들이 아주 다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게 지역사회의 전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전파 경로를 잘 모르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라서 예. 앞으로 환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 늘어나는 게 지난 주부터 좀 급격하게 증가했고 목요일부터 1.5단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감염병 관련 전문 학회에서 더 올려야 된다, 심각하다라고 해서 1, 2주 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성명 내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로 올렸거든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 1,000명까지 가요? 네. 저도 성명서 작성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예. 실제로 우리가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면은 실제로 최대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고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이 지표가 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생산 지수가 지금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더 증가해서 2 이상 올라가면은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확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파고리를 끊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거리 두기 단계 2단계로 올렸습니다. 이 조치는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좀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늦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감염 전문가들이 예. 이 확진 환자가 매일 50명 이상 증가하고 100명 가까이 다가갈 때 이미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되고 네. 또 올리더라도 완만하게 올려서는 안 되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로부터 한 2주 이상 지나서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가고 다시 2단계로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 역학적인 고리, 전파 고리를 좀 짧은 시간에 끊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우리가 3단계 거리두기 하다가 5단계로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확진자가 몇 명 나오면 평균 몇 명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지난 날짜들을 합산한 평균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네.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릴 때는 대부분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계를 올려야 할 때는 조금 더 낮은 기준, 그러니까 조금 방역을 강화하는데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단계도 너무 여러 단계일 필요가 없습니다. 좀 강력한 방역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방역의 단계를 낮출 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유연하게 단계를 낮출 수 있도록 여러 단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역 수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반영이 이루어진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역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역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단계를 강화시킬 때는 신속하게 하고 내릴 때는 충분히 여러 단계로 검토해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질병관리청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단계 시행하는 전국의 지자체 보면은 수도권, 전남 순천시, 경남 하동군 정도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러 지역이 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입니다. 특히 네. 서울과 경기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72시간 내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전파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지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차단이 되는데 지금 역학조사 자체가 다시 이 전파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단계 수준의 방역이 과거에 우리가 이태원이나 광화문 집회를 통한 전파 유행 당시에 2.5단계에 비해서 네. 약한 대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 2단계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보통 한 2, 3주 이내인데 이 이내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파를 끊어낼 수 있을까, 네. 확진자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번 2.5단계보다 더 강화된 거라고 보시지만 또 지금 엄 교수님께서는 그때보다도 약화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 기준은 그렇습니다. 2단계 기준은 사실은 그 실내 모임을 100명 이하에서는 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도 어찌됐건 9시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 제한은 좀 있지만 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전파될 그 기본적인 요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조차도 초기에는 중단을 시켜야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파 차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중환자 관련해서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오늘 발표를 보면은 그 중환자 병상이 이제 25개 남았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예. 사실 25개 병상이라는 것은 일주일 이내에 다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환자 치료 병상을 200개 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중수본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유행이 커지면 이 200개 병상으로는 우리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200개 병상에 필요한 게 또 고도로 훈련된 의료진인데 중환자를 볼 수 있는 훈련이 된 의료진인데 이런 의료진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배치한다고 의료진을 배치한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이 유행의 진폭을 낮추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중환자 치료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날은 좀 추워지고 있고 또 수능 앞두고 있고 수능 이후도 걱정이고 연말 참 걱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말 따끔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요. 사실은 이제 이런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지금 유행 상황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나 방역 대책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네. 정부가 하고 있는데 네.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네. 당장 2, 3주 동안은 모임을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는 코와 입을 동시에 충분히 잘 가리는 정확한 마스크 착용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모임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건 마스크는 꼭 써줬으면 좋겠다.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